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60대의 여자입니다. 곧 마흔을 앞두고 있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죠. 아들 고등학생 때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아는 분의 식당에서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여유 있게 해주진 못했어요. 하지만 착한 저희 아들, 엄마 고생한 거 잘 알고 호강시켜 준다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변리사 시험 합격 후 특허 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워낙 탄탄하고 괜찮은 직업이다 보니 이제 저보고 힘든 가게 일 그만하고 쉬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계속 해오던 일인데다 쉬면 뭐하나 싶기도 하고 또 워낙 가게 일에 정도 많이 들어서 계속 일한다고 했습니다. 제 몸 건강하고 아직 젊으니까 제 생활비는 알아서 벌고 싶기도 했고요. 착하고 늠름하고 제 눈에는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다만 한 가지 꽤 늦은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갔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공부하고 일한다고 늦은 것도 있고 좀 쑥맥과라 딱히 여자에 관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결혼해서 가정도 일구고 예쁜 자식도 봤으면 싶었지만 아들이 생각이 없으니 저도 별로 재촉은 안 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랬죠. 저희 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 가게 사장님이기도 한 친한 언니가 중매를 한번 서볼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그냥 냅두려고 한다고요. 사장 언니가 더 아쉬워하더라고요. 건영이 정도면 직업 좋겠다, 인물 나쁘지 않겠다, 성격 순하고 착해서 가정적일 것 같고 다 좋은데 아쉽다면서요. 저도 언젠가 인연이 나타나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희 집 놀러 왔을 때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은 길게 만난 건 아닌데 사람이 참 괜찮아서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말로는 서울 사람이고 외국계 항공사에서 승무원을 했던 사람이랍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다 지금은 그만두고 친구가 사는 부산에 내려와서 지낸 지 몇 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쁘고 성격도 참 착한 데다 이해심도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해서 부모님은 두 분 다 캐나다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행복한 얼굴이었는데 그게 참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느냐고 하니 아들은 그냥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만난 기간은 짧지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또 워낙 괜찮은 친구라 결혼 상대자로도 좋을 것 같다며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더군요. 저도 너무 좋다면서 빨리 날짜 잡아서 보자고 했습니다. 결혼이고 여자고 관심도 없어 보이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 너무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하루 잡아 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저는 식당으로 출근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설렁탕과 곰탕, 수육을 파는 곳이에요. 식사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녁에는 수육을 안주 삼아 술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때는 4시 정도 되는 낮이었는데 웬 여자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그 여자는 제가 인사하던지 말던지 무시하고 빈 테이블 하나에 턱 앉더니 가방을 옆에 내려놓더라고요. 저는 주문을 받으러 그 여자에게 다가갔죠.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휴대폰만 만지고 있는 여자가 대답이 없는 겁니다.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죠. 혼자세요? 식사는 뭘로? 좀 이따 일행 올 거예요. 여자는 여전히 폰을 본 채로 귀찮다는 듯 대답하더군요. 저는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참 싸가지가 없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 쫄티에 팔에는 웬 요란한 문신이 가득한 남자 2명이 들어왔고 폰만 보던 그 여자는 갑자기 반갑게 여기라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 남자들도 그 테이블로 가서 서로 인사를 하더군요. 오빠들 왔어? 야, 간만이다. 얼마만이냐? 좀 됐지. 온다고 고생했어. 라라 이 가시나 이거 갑자기 부천둬서 마이킹 졸라 땡기고 잠수 탄 줄 알았잖아. 남자의 말에 여자는 숨 넘어가듯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옆에서 얼핏 듣기만 해도 참 상스러운 대화들이더군요. 나 과거의 라라 아니거든? 내 과거 자꾸 떠들지 말래? 지랄한다. 뭐 먹을래? 수육 먹을래? 나도 여기는 처음 왔는데 순영이가 여기 맛있다 그래서. 알아서 시켜. 여자는 저를 불렀고 저는 가서 주문을 받았어요. 낮인데도 소주도 2병을 먼저 시키더라고요. 보쌈하고 탕도 시키고요. 시간이 어중간한 시간이라 가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고 홀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던 저는 원치 않게 그 손님들이 나누는 대화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부천 왜 떴냐? 뜰만 하니까 떴지. 너 또 순진한 놈 하나 등쳐먹으려다 걸렸지? 그래서 토낀 거지? 아니거든? 아니긴 퍽이나 아니겠다. 어떤 놈이었는데? 세무상가 뭔가 하여튼 공부 좀 많이 한 놈이었는데 그 집 부모 진짜 소름 끼쳐. 눈치 깠는지 내 뒤를 몰래 캔 것 같더라고. 진짜? 집도 좀 잘 살았거든. 그래서 와 이건 대여다. 내가 꼭 잡아야겠다 그랬는데 결국 뽀록났지 뭐. 그 집 부모가 따로 나 보자고 해서 돈 주대. 받고 떨어지라고. 와 대박. 무슨 드라마 찍냐? 기분 졸라 나쁜 거야. 이것들이 진짜 드라마를 쳐봤나 이러면서. 근데 막상 봉투 안에 든 돈을 보니까 기분 나쁜 게 쏙 들어가대. 남자들 그 말에 낄낄거리더군요. 참 듣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힐끈 여자를 보니까 짧은 바지에 슬리퍼, 나시 하나만 입고 있어서 옷차림은 정말 별로였지만 외모만 보면 참 순하고 착한 인상이더군요. 말하는 것과 생긴 게 참 다르다고나 할까요? 얼마 받았는데? 알아서 뭐하게. 받을 만큼 받았어. 그래서 그냥 돈 받고 그 남자한테는 적당히 질질 짜면서 헤어지자고 하고 끝냈어. 거기서 더 뭐 할 거야. 정리하고 내려왔지. 여기서는? 다 계획 있지. 하여튼 라라 이 가시나 연기는 졸라 잘해. 너 그때 뭘 합본 갔냐? 뭐 기업 사내 아나운서랬나? 공무원이랬나? 아나운서는 그 전 남자고 그때 그 남자는 은행원이라고 했지. 진짜 웃기네. 너랑 대화 10분만 해보면 머리 텅텅인 거 바로 알 텐데 그 남자들은 그걸 믿냐? 뭐래. 오빠들이 멍청하니까 내가 맞춰주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 남자들이랑은 지적인 대화 잘하거든? 놀고 있네. 그렇게 참 상스럽고도 의문스러운 대화가 오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가 앙칼지게 저를 부르더군요. 아이씨, 아줌마! 저는 놀라서 쳐다보니 그 여자가 빨리 와보라며 짜증을 내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제 말에 그 여자가 손가락으로 머리카락 하나를 들고 막 들이미는 겁니다. 이거 안 보여요? 아씨, 진짜 더러워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니 깜짝 놀랐죠. 급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가만 보니 길기도 길고 색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손님, 이거 손님 머리카락 같은데요? 뭐라고요? 저나 여기 일하시는 분들 머리 길이가 이렇게 긴 사람이 없고 색깔도 딱 손님 머리카락 색인데 아니 음식 더럽게 만들어 놓고 어디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그러면서 저에게 막 눈을 부라리며 따지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기도 한데
한편으론 이 사람들이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으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며 한바탕 소란이 일었고 주방에 있던 사장 언니도 급하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봐요. 음식에서 이런 머리카락 나왔다고. 아, 진짜 더러워서. 하지만 사장 언니도 똑같이 손님 머리카락 같다고 하니 그 여자에 이어 그 앞에 남자들까지 위협을 하더라고요. 어이 아줌마들,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으면 사과나 똑바로 할 것이지 장사 안 하고 싶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봐도 그 여자 머리카락인데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사장 언니도 화가 나서 말했죠. 이 사람들이 진짜 본인들 머리카락이면서 어디서 덮어 씌워? 경찰 부를까? 영업방해죄로 신고해봐? 사장 언니가 좀 세게 나오니까 그것들도 약간 움찔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더군요. 아이씨, 밥맛 떨어지네. 야, 그냥 가자. 너는 골라도 이딴 데를 고르냐? 미안해 오빠. 이런 데인 줄 알았나? 그것들 그냥 가려고 하는 거 사장 언니가 잡아채고 돈 주고 가라고 끝까지 말했습니다. 사장 언니도 기가 엄청 센 편이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았는지 그 남자들 거의 돈 던지듯이 주고 가더군요. 그 사람들 가고 사장 언니나 저나 너무 기분 상해서 한참이나 욕을 했어요. 꼬라지 보니 딱 술집에랑 술집에서 일하는 건달들 같은데 아주 양아치 짓 한다고요. 식당 일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긴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기분이 하루 종일 내내 상합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데 몸도 마음도 참 피곤한 날이더라고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 이모에게서 얘기 들었다면서요. 아무래도 그 여자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화를 많이 냈고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해 있었다 보니 사장 언니가 걱정이 돼서 저희 아들에게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엄마? 아휴, 경자 이모는 그런 얘기를 왜 너한테 한다니. 엄마 괜찮아. 뭐 식당 일 하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지 뭐. 아니 그런 미친 것들이 다 있어요? 엄마 식당 그만두시면 안 돼요? 저 돈 잘 벌잖아요. 엄마 취미생활 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말만 들어도 고마운데 그치만 나도 재밌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진상 부리는 사람들 잘 없어. 집에서 놀면 뭐하니. 가서 경자 이모랑 얘기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는 게 낫지. 걱정하지 마. 엄마 아무렇지도 않아. 아들은 몹시 속상해했습니다. 저는 속상했지만 아들의 위안을 받으니 마음이 한결 낫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그날은 아들이 소개해준다는 여자친구가 오기로 해서 일찍부터 이런저런 음식을 준비해뒀죠. 아들 여자친구가 타지 생활 하는 거다 보니 집밥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서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시간에 맞춰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군요. 어서 와요. 온다고 고생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들 뒤에서 들어오던 아들 여자친구가 저에게 꽃다발을 내밀더라고요. 뭘 이런 걸 하며 고개를 들어 그 여자 얼굴을 제대로 봤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고요? 제 앞에 서 있던 아들 여자친구가 얼마 전 식당에서 저에게 개진상 제대로 부렸던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굳은 얼굴로 가만히 있었고 그 여자도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도 그제야 저를 알아보겠는지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서로 얼빠져서 보고 있으니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엄마? 이분이 네 여자친구? 예, 와,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차리셨네요. 고생하셨겠어요. 아들은 그러면서 그 여자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뭐가 어찌 된 건가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얼떨떨하게 일단 자리에 앉았죠. 머릿속에선 이 여자가 여기 왜 있을까? 분명 우리 아들이 만난다는 여자는 정말 착하고 반듯한 여자라고 했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는 이 여자와 그 남자들이 함께 떠들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속였냐느니 또 순진한 놈 물었냐느니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 여자가 작정하고 직업이며 다 속이고 우리 아들에게 접근했구나 라는 것을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아들은 제가 표정이 안 좋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맘에 안 들어 그런 줄 알고 허둥지둥거리며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엄마, 이거 민영이가 엄마 주려고 직접 만든 거래. 머핀인데 베이킹도 잘한다네. 그러면서 아들은 들고 온 상자를 열어 머핀을 보여주더라고요. 왠지 이 여자의 정체를 알아서 그런지 딱 봐도 어디서 사와서 상자만 바꾼 느낌이었습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예? 아, 네. 빵을 아주 잘 만드네. 직업이. 아, 여자는 선뜻 말을 못하더라고요. 표정이 눈치를 살살 보는 게 자기가 그때 남자들과 떠든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신을 못하는 얼굴이었죠. 본인 직업 몰라요? 제 말에 아들이 놀라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외항사 승무원이라고. 외항사 승무원? 아주 그럴듯하네. 엄마, 어느 항공사요? 카타르 항공이라고. 아휴, 그러면 영어도 아주 잘하겠네. 제가 계속 삐딱하게 굴자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이 사람 불편하게. 이름이 뭐라고 했죠? 장민영입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죠. 민영? 정말? 엄마! 아니, 내가 알기론 그 이름 아니지 않나? 뭐라더라? 라라라고 했나? 그 말에 그 여자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 전에는 뭐 기업에서 사내 아나운서 했고 그전에는 공무원 했다고 했나? 아, 공무원이 아니고 은행원. 맞죠? 식당에서 너무 크게 떠들어서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었거든요. 제 말에 아들은 어리둥절해하고 그 여자는 얼굴만 벌게진 채로 눈알만 굴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이세요? 지난주에 우리 식당 왔던 진상들 있다고 했지? 여자 1명에 남자 2명. 그 여자가 바로 여기 있네. 이 사람이야. 네? 아들은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경자 이모가 여자는 무슨 술집 여자 같고 남자들은 생건달 같다고. 엄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민영이가 무슨. 민영아, 네가 말해봐. 아니지? 어머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잡아댄다는 게요. 아가씨, 다 들었다니까? 부천에서 왔고 거기서도 순진한 남자 하나 잡아서 결혼하려고 했다면서요. 근데 그 집 부모가 돈 봉투 줬다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네. 하마터면 우리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깜빡 속을 뻔했어. 이렇게 잊고 있으니까 정말 영락없이 너무 참한 규수 같아. 어머니, 저 아니에요. 아니라면서 아까 내 얼굴 보고 왜 새하얗게 질려요? 그때처럼 해요. 머리카락 나왔다고 생 난리 피우고 숟가락도 집어 던졌잖아. 네? 아들도 어이없는 얼굴로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더라고요. 건영아, 너 좀 알아봐봐. 소개받았다며. 그 소개해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라고. 나 그때 대화하는 거 들었는데 일반적인 일하는 그런 사람 아니던데. 제 말에 그 여자가 갑자기 확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불쾌하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영아. 오빠 어머님 너무 무례하신 것 같아. 나 이런 대접 참을 수 없어. 저는 코웃음만 치고 있었습니다. 진짜 연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아들은 너무 당혹스러운 얼굴이고요. 나 갈게. 그렇게 여자는 나갔고 아들은 급하게 따라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건영, 따라가지 마. 지가 찔려서 도망가는 거야. 엄마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닌데 저렇게 도망가니? 가라 그래. 잘 가요 라라씨. 제 말에 그 여자 저 째려보더니 확 나가더라고요. 아들은 제가 붙잡아서 못 갔고요.
아들은 그때까지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엄마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잖아요. 절대 아니야. 쟤 맞아. 얼굴하며 머리 스타일하며 목소리까지 맞는데 뭐. 너 누구한테 소개받은 거야? 제 말에 아들도 약간 멋쩍은 듯 말하더라고요. 실은요. 소개받은 거 아니고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뭐야? 직원들이랑 회식 갔다가 2차로 나이트를 갔는데 거기서 만났거든요. 근데 본인도 친구 따라 온 거고 이런데 거의 안 와봤다고 했고 워낙 말도 잘 통하고 괜찮아서 연락하다가 그래서 승무원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지 얘기지? 그렇죠 뭐. 그런 걸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알아봐. 너 영어 잘하겠다. 그 항공사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 외국 항공사면 어차피 한국 직원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래요? 결혼까지 생각했다면 당연히 알아봐야지.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어디 술집 같은 데서 일했던 애 같더라. 윗지방 있을 때도 그럴싸한 직업 얘기하면서 남자들 꼬시고 다녔대고. 아이고, 내가 말하다 보니 소름이 다 끼치네. 제 말에 아들도 심각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 후 아들은 제 말대로 정말 그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말대로 그 여자는 외항사 직원도 아니고 부모님이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에 음지에서 줄곧 일한 게 맞더군요. 참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대담하기도 하다 싶었죠. 아들도 진실을 알고 얼마나 기막혀하고 배신감을 느끼는지. 그 여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집 오고 나서 그 후로 연락 두절됐답니다. 참 뻔뻔하고도 무서운 여자더라고요. 저희 아들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좋아했던 여자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생각에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런 여자에게 속아서 결혼까지 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저는 아들에게도 하늘이 도왔다 그랬죠. 아들도 처음엔 좀 힘들어하더니 시간이 지나고서야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더군요. 그때 식당에서 저한테 진상 부릴 때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어린애들한테까지 무시당하고 참 너무 힘들다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고마운 상황이었습니다. 덕분에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 일 있고 저희 아들 더 결혼 생각 없어졌다고 누굴 못 믿겠다 그러고 저도 신원 확실한 사람 아니면 함부로 만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혼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혼자서 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하고 엮여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 하기보다 하늘이 도왔다,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